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빅 랠리를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라는 분석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차트는 이 타이탄 오브 크립토의 분석인데요. 지금 과거의 비트코인의 흐름에서 일봉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 브레이크아웃 때는 이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랠리가 시작됐던 과거 패턴을 비교해서 지금의 패턴,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과거 지금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9월쯤에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 추세를 깨고 올라가는 이 브레이크아웃 패턴이 나왔고, 그때부터 이제 랠리가 단기적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락하면서 조정세가 보이다가 이 하락 패턴 추세선을 깨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랠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조정이 있다가 이걸 깨고 올라가면서 다시 큰 상승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인트를 이제 잡고 있는데요. 그때 랠리가 있을 때마다 이제 MACD라고 하는 이 지표에서도 이 크로스오버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선이 이제 장기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이제 크로스오버가 되면서 상승 전환이 있고 랠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크로스오버가 있었고, 세 번째도 똑같죠. 세 번째도 크로스오버가 일어나면서 이제 급상승, 이런 패턴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이제 하락 추세를 가다가 지금 작년 말이죠. 작년 12월부터 이제 단기적으로 계속 조정세를 보이다가 여기를 꺾고 올라가는 브레이크아웃이 나왔고, 이 위에서 지금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만약 이 가격이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랠리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타이탄 오브 크립토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MACD에서도 이 크로스오버가 지금 나온 상황이라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정고점을 뚫지 못하면 이 안에서 당분간은 머물러 있을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서 횡보를 보이거나 추가적인 하락세가 있고 이 박스권 안에서 머물러 있을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전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윌리유 비트코인 강한 자금 유입 11만 달러 저항 돌파 엠박이라는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윌리유는 최근 비트코인의 횡보 구간이 강한 매수세로 전환되고 있고 지속적인 자금 유입이 상승을 촉진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자금 유입량 증가가 네트워크 활동과 투자자 관심도를 반영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유입이 지속된다면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고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비트코인은 최근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이 98,000과 92,000달러의 지지선이 강력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10만 달러 부근에 장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면 강세 모멘텀 돌파하면서 이제 강세 모멘텀이 확인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50일 및 10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 추세를 지금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심리적 저항선이 11만 달러 돌파 여부가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과 펀더멘털 요소들이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우회 분석에 따르면 자금 유입이 꾸준히 이어질 경우 사상 최고가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1만 달러를 이제 돌파하느냐가 지금 중요한 저항선으로 보고 있고 이 전환점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지금이 투자할 때인가 심리는 이랬다라는 기사고요. 헤럴드 경제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다고 해요.
응답자 170명 중에 42.4%인 72명이 향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을 점쳤다고 하고요. 반면에 최근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서도 이 가상자산 투자의 회의적인 응답도 51명으로 31%를 차지했다고 해요. 3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을 점치는 비율이 이제 42, 회의적인 비율도 30%꽤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 이제 아직 의심을 품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상승세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을 때가 좋은 때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대부분은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 이르면 대부분은 다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공포보다는 이 탐욕에 이제 물들게 되죠. 그래서 탐욕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탐욕 지수가 이제 극단적 탐욕으로 가면서 대부분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대다수가 됩니다. 그럴 때가 가장 고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아직까지 신중한 회의론자들이 많으면 아직까지는 그 고점까지는 안 왔구나라고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대 15배 낙관론 믿어도 될까라는 내용이고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이 비트코인이 70만 달러에 오를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내놓았었죠.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실제 이제 국부 펀드가 비트코인 시장에 적극적으로 유입이 시작되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국부 펀드가 2에서 5%씩 투자한다면 비트코인은 개당 70만 달러, 약 10억 원까지 뛸 수 있다라고 아주 공격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공격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이 있죠.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최고 경영자 역시 강세론자이고 2030년까지 65만 달러까지 이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비트코인의 가격 최대 150만 달러까지도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주 공격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달러 수준인 현재 가격에 비하면 15배에 달하는 가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공격적인 전망들은 여러분들이 좀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만의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주기영 대표가 이제 비트코인 강세장 내년까지 연장 가능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크립토 퀀트의 이제 주기영 대표가 이 비트코인이 강세장이 후반부에 있지만 여전히 성장 여지가 있다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소매 투자들이 들어오면서 초기 유통 단계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트럼프 글로벌 홍보 효과는 이 강세장을 몇 분기 더 연장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존의 고래와 소매 투자로 이루어진 구조에서 이번 사이클에서 소매 투자자와 이 고래라는 건 이제 기관 투자자죠. 추가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기존 투자자들은 온체인과 암호화폐 거래소에 발자국을 남기는 반면 이 종이 비트코인은 결제 시 보관 지갑에 체인상 발자국을 남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ETF나 이제 기업 주식 같은 것들을 이 종이 비트코인이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비트코인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는 기존 투자자와 새로운 기관들이 이 새로운 소매 투자자에게 물량을 넘기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통 이제 물량 넘기기가 되는 거죠. 최고점에서는. 그래서 마지막 사이클이 적어도 올해 중반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내년으로 연장될 수도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이클을 좀 길게 보는 것 같아요. 주기영 대표는. 근데 대부분은 이제 2025년 중후반, 그러니까 말 정도, 9월에서 10월 정도를 대부분 보고 있고 늦어도 뭐 12월까지 전망하는 때도 있지만 2026년까지는 대부분은 거의 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좀 주기영 대표가 특이한 전망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상승 또는 하락 결정적 순간 다가온다라는 기사고요. 온체인 옵션 프로토콜 더 라이브의 창립자인 닉 포스터는 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상승 여력이 제한적인 것은 특정 비트코인 보유량 발표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크립토커런트 기고자 IT테크는 장기 보유자가 하락 시 매수하고 단기 보유자가 상승 시 매도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향후 12개월 동안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보유자들은 하락하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단기 보유자들은 상승 시에 매도하는 이런 패턴들은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거고요. 기술적으로는 20일 EMA가 상승하고 상대 강도 지수가 긍정적 구간에 머물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10만 9,588달러를 돌파할 경우에 12만 6,706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반면에 20일 EMA를 하회할 경우에 9만 달러에서 10만 9,588달러 범위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9만 달러에서 이제 8만 5천 달러까지 지지 구간이 무너지면 추가 하락 압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자, 트럼프 암호화폐 정책의 일력지 미국으로 방향선회라는 기사고요. 미국 실리콘밸리의 최대 벤처 캐피털 중 한 곳인 안데르센 호로위츠의 이 암호화폐 부문이 영국 사무소를 폐쇄하고 미국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이 안데르센 호로위츠 크립토의 최고 운영 책임자인 앤서니 알바니즈는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감안해 미국에 집중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영국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역할에 대한 신뢰는 변함없으며 우수한 기업가들에게 계속 투자할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미국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오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제 새로운 지도부를 들어설 것이고 지금 은행들이 고객의 암호화폐 자산의 부채로 간주하도록 했던 논란의 규정인 이 SAB121을 철회하면서 이 친화 암호화폐 정책을 계속 강화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지금 안데르센 호로위츠도 미국에 이제 집중하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도 투자할 때 염두에 둬야 될 게 미국에 집중해야 되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에 관련된 이제 코인들 이런 것들도 주요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설 연휴 기간 비트코인 가격 2년 내내 올랐다. 올해는 이라는 기사고요. 이 설 연휴 기간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 패턴들을 분석한 내용들인데요. 2023년과 2024년 설 연휴 기간 동안 비트코인은 가격 상승세가 있었다고 해요. 이 설 연휴 시작이었던 2월 9일부터 10일까지 지난해 이제 설 연휴죠. 비트코인은 6,201만 원에서 6,700만 원으로 마감을 했고 2023년 설 연휴 기간에는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연휴 첫날인 21일 2,802만 원에서 시작해서 연휴 마지막 날 24일 2,895만 원까지 상승했다가 2,835만 원에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2년 연속 설 연휴 기간 동안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여서 그 추세가 이제 올해도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12년 동안 비트코인은 설 연휴 기간 동안 11번이나 상승을 했다고 해요. 꽤 확률이 높긴 하네요. 그래서 이어서 BTC USD 일봉 차트는 과매도를 기록했으나 주봉 기준으로는 여전히 과매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매크로 측면에서 보면 유동성 축소와 연준의 매파 스탠스 같은 부정적 요인이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 기대감 등 긍정적 요인이 가격을 받쳐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설 연휴 이후 20일 동안은 상승 확률이 크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20일 동안 한번 가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 패턴들이 이제 확률상 예전에 이제 설 연휴 기간에 이런 패턴을 보였다라는 것이고 올해도 이제 똑같이 그렇게 된다라는 장담은 드릴 수 없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길 바라고요. 자, 주피터가 이제 3억 주피터를 소각하고 장기 바이백 발표 후에 가격이 20% 이상 상승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주피터가 이제 최근에 알트코인 시장이 좀 침체가 많이 되어 있어요. 가격이 계속 조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피터가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소각 이슈 때문으로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피터의 창립자 뮤가 이제 1월 26일 이 캐스탄불 2025에서 프로젝트의 핵심 전략과 향후 5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3억 주피터를 소각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 프로토콜 수수료의 50%를 활용한 주피터 바이백 및 이 장기 보유 그리고 555 제한이라고 해서 5년 후 주피터 목표가 $5 설정 등을 공개하면서 이 주피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생태계 발전을 위한 비전을 강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슈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있었는데 얼마나 이게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다시 또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솔라나 활동력 폭증, 시간당 활성 주소수 이더리움보다 26배 높아라는 기사고요. 이 솔라나의 활성 주소수가 이더리움보다 최고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활동 증가는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개발자와 투자자에게 선호하는 선택지로 만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토큰의 출시와 이 수요 증가는 솔라나 생태계를 더욱 강화했다라고 보고 있고 이 트럼프 토큰이 아주 솔라나에 큰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트럼프 거래에서 활동 증가가 이 솔라나의 높은 거래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서 영성과 수요를 간접적으로 증가시켰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것 같고 트럼프 코인 이제 거래하려고 솔라나가 필요해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고 솔라나가 이 트럼프 토큰 때문에 꽤 수혜를 받았죠. 이러한 인기 상승은 네트워크 유틸리티가 계속 확장됨에 따라 솔의 가격 경로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트럼프 민코인은 이제 폭락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역사상 최악의 금융 실수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단기적으로 시가총액이 270억 달러에 도달하면서 상위 20위 암호화폐 자산에 진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측근들이 트럼프 공급량의 80%를 보유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이 추가로 두 번째 민코인인 멜라니아를 추가로 출시하면서 이에 따라 트럼프의 가격이 급락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지금 바이낸스의 가격 보시면 정말 암울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반등이 나오는 것 같지만 계속 하락세죠. 이 트럼프 민코인이 얼마나 허상인지를 좀 보여주는 이런 가격 흐름인 것 같아요. 반등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냥 계속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은 정말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트럼프 이 코인은 제가 이 상장될 때부터 사지 말라고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일부러. 이런 부분들이 정말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가치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단기적으로 자금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했던 코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자, 리플 CEO, 미국 정부 XRP 비축 시사, XRP 가격 $100 향할까라는 기사고요. 이 리플의 CEO 브래드 게링하우스가 미국의 암호화폐 비축 전략과 관련해서 XRP가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XRP 가격이 $100에 도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쓴 내용인데요. 이 XRP, 리플의 XRP가 이제 암호화폐 비축 전략에 이제 들어가느냐에 대한 이 말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은 사실은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 발언을 통해서 리플의 노력이 암호화폐 전략적 비축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계속 로비 활동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걸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XRP가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계획의 주요 장애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정치적 기부와 로비를 통해서 비트코인 중심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 게링하우스는 리플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략적 암호화폐 비축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 XRP의 포함 여부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직 명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리플은 또 아직까지 큰 조정세는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는. 그래서 가격대가 계속 유지를 해주고는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추가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기대세와 그런 힘은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리플이 국내 최대 인기 밈 코인이죠. 리플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비트코인도 가격 변화들 한번 추가적으로 살펴보면서 살짝 조정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변동성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살짝 조정세가 나오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없고요. 아무래도 연휴다 보니까 거래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거의 대부분 하지 않고 조용히 조정을 보이거나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도 그냥 횡보를 계속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